저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고성이는 힘을 줘서 짜냈습니다.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의처증으로 집에서 쫓겨나 지금 모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 한쪽 숫자가 치고 올라갔는데요. 시청자 수가 3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말은 흔들렸지만 계산은 또렷했죠. 고성이는 어디서 끊어야 가장 불쌍해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이 떨림조차 연기처럼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26년 동안 불려온 재산에 전부 담보를 잡았습니다. 잠깐 사이 5만을 찍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울어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들고 숨을 길게 뽑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진석 회장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한 박자 더 늦췄습니다. 바로 증거를 보여주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게 만들어야 했죠. 진짜야? 그럼 증거는? 고성이는 그 질문이 튀어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동시 시청자가 8만을 찍었습니다. 댓글이 더 빨리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고성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회장실에서 박진석이 지운 건 휴대폰 녹음뿐이었고요. 고성이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으니 더 치밀하게 준비했었죠. 고성이는 눈물을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부분만 꺼냈습니다. 길게 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정신 운운하는 순간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회장실에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슈조이 회장 사모가 회장실에서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면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당신 부모 형제 없잖아. 당신 보호자. 나 한 사람이야. 녹음이 끊기자 고성이는 바로 표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 얼굴은 절대 보이면 안 됐죠. 정말로 저를 가둘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기서 눈물이 하나 더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박진석을 먼저 의심하게 될 거라고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문TV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수 10만 넘겼으니 약속대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출연료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화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그제야 고성이는 휴대폰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억,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김앤장 로펌으로 가주세요. 고성이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계속 켰다 껐다 했습니다. 전화가 와야 했습니다. 박진석 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수정이 숨도 못 고르고 들어왔죠. 은호야, 지금 난리야. 사문TV 봤어? 고성이가 나와서 라이브를 했대. 지은호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오수정 얼굴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고성이가 뭐를 했는데? 오수정이 은호 노트북에 창을 띄웠습니다. 포털 메인에 이미 떠 있었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 부인, 의처증 남편에게 쫓겨나 정신병원 협박 주장. 오수정이 사문TV 링크를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화면이 뜨고 고성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봤습니다. 오수정도 숨을 죽였습니다. 고성이는 울고 있었고 울음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고성이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대단한 여자야. 지은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메일을 써야 했습니다. 출근을 조금 미룰 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혁이에게 몇 번이라도 더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상철은 메일창을 열기도 전에 포털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 부인 고성이 사문TV 출연이 처증협박 폭로 논란. 이상철은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같은 성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제목만 몇 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김다정이 있는 거실로 갔죠. 박성재는 회의를 하나 끝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계속 울렸죠. 거래처 협력사, 내부 임원 단톡까지 다 같은 링크였습니다. 성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집으로 바로 오라고 하십니다. 성재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표정이 굳는 걸 숨기려 입술만 한 번 눌렀고요. 집 현관문이 열리자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 되게 닮으셨어요. 박진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를 한번 위아래로 보고 짧게 말했죠. 나도 이건 생각 못했다. 박진석은 잔을 내려놨습니다. 잔이 탁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만큼만 흔들린 느낌이었죠. 표정은 금방 정리됐고요. 성재는 참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불매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진석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길게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꺼냈죠. 미안하다. 곧 정리하마. 성재는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탄 택시는 로펌 앞에 섰습니다. 고성이는 내리기 전까지 휴대폰 화면만 봤습니다. 부재중도 없었고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침묵을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석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무시하면 끝난다고 믿는 쪽이니까요. 고성이는 문을 닫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는데요. 기분이 들떴지만 오늘은 웃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실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아니라 통장 이체 확인 화면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변호사 앞에 퉁 빌었습니다. 2억 들어왔죠. 내일 아침 바로 소송 접수하세요. 박진석 상대로요. 고성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진석은 자기가 울면서 돈을 마련해 올 거라고는 끝까지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비서가 인사하자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지난주 회장실에 녹화된 CCTV 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요. 영상만 말고 음성까지 포함된 원본을 그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이 켜졌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던진 말, 박진석이 받아친 말이 모두 나오고 맨 마지막에 고성이가 라이브에서 공개했던 장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나왔습니다. 고성이가 한 거짓과 위선들이 모두 대화 속에 빠짐없이 들어있었죠. 박진석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그날 회장실에서 있었던 그대로 보내라고요. 보낼 곳은 사문TV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지 한 곳, 종합지 한 곳,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포털에 동시에 기사가 떴습니다. 회장실 CCTV 음성 포함 원본 공개. 사람들은 고성이가 틀어준 부분부터 찾았습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 저 부분만 잘랐냐? 왜 앞 얘기는 안 보여줬냐? 피해자라더니
계산 아니냐. 댓글 분위기가 바뀌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고성이 이름 옆에 연출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고 악마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모텔 방에서 고성이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바뀌는 걸 새로 고침하듯 계속 보고 있었죠.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쪽으로 오지? 왜 나를 의심하지? 그리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회장실 CCTV, 음성 포함 원본. 고성이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고 입술이 먼저 말랐습니다. 회장실의 CCTV가 음성까지 녹음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6년 동안 박진석을 속인 일, 지은호를 보육원에 버렸고 간 이식까지 시킨 일, 그게 전부 공개됐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았거든요. 고성이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체면 같은 건 버리고 자길 끝까지 밀어넣겠다는 걸요. 고성이는 화면을 끄고 변호사 번호를 누르려 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진석.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석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내가 당신 이상으로 머리가 돌아간다고 했지. 고성이 손이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마. 고성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화는 그대로로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퇴근하려던 은호의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힘이 없었죠. 은호는 문을 열자마자 멈췄습니다. 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우진아, 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우진이는 대답 대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는데요. 은호가 바로 따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야, 너 뭐야? 어디 아파? 우진이는 웃는 척했는데 그 웃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은호는 우진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숨기지 마. 너 아픈 거야? 우진이는 컵을 들었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컵이 살짝 부딪혔죠. 은호 눈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진이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요. 나 요즘 좀 안 좋아. 간 이식 후유증이래. 은호는 말이 끊겼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고요. 은호는 물컵을 빼앗듯 내려놨습니다. 미쳤어? 그걸 왜 이제 말해? 나랑 통화하면서 계속 숨긴 거야? 우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깨가 더 내려갔고요. 너까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았어. 나 그냥 버티면 될 줄 알았어.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앞에서 한 번 돌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약은 먹고 있어? 치료는? 부산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거 맞아? 우진이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받고는 있어. 근데 회복될지 모르겠더라. 은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죠. 그럼 더더욱 부산에 있어야지. 왜 여기까지 왔어? 우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화면 캡처들이었죠. 사문TV 라이브. 그리고 원본 공개 기사 제목. 우진이는 화면을 끄고 은호를 봤습니다. 나 다 봤어. 엄마가 라이브에서 울고 아버지가 바로 뒤집는 거. 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아, 너 설마 고성이 만나러 가려고 여기 온 거야? 우진아, 지금은 진짜 아니야.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이대로 더 추락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내가 한 번은 만나야겠어. 은호는 바로 잘랐습니다. 만나면 뭐부터 할 것 같은데 돈 얘기부터 할 거야. 그 10억.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몰라. 나한테도 이미 그랬어.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요.
안쪽은 단단해 보였죠. 돈은 절대 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은호야. 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져. 안 준다 했을 때 무슨 짓 할지 너 몰라? 우진아, 넌 지금 몸도 이래. 부산으로 다시 가. 치료부터 해. 부탁이야. 우진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2번 쓸었죠.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솔직히 무서워. 사실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거래. 선생님이 다시 간 이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그래서 죽기 전에 엄마 만나야 할 것 같아. 은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목이 잠겼죠. 너 상태가 지금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고성이한테 뭐라고 할 건데 우진아. 우진이는 숨을 길게 뽑았습니다. 더 이상 망가지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빌라고. 이 싸움 그만하라고. 엄마가 지금 하는 건 지는 싸움이라고. 엄마 만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알리고 싶었어. 은호는 우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너 혼자 못 가. 내가 같이 가.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끌려오면 더 커져. 내가 다녀올게. 그리고 끝낼게. 은호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우진이 재킷을 집었습니다. 가자. 너 혼자 못 보내. 내가 고성이한테 연락해 볼게. 지하 주차장에서 은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고 고성이가 묵는 모텔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이가 천천히 내렸고 걸음이 느렸어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우진아, 진짜로 돈 얘기 나오면 바로 나와.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하려는 말만 하고 나올게. 우진이는 혼자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문만 보고 있었죠. 잠시 뒤 고성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푸석했고 화장은 어설프게 남아 있었죠. 고성이는 우진이를 보자 멈췄습니다. 우진아? 너가 왜 여기? 지은호가 아닌 한우진을 본 고성이는 너무 놀랐는데요. 우진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알아? 우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 빌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더 떨어지지 말고. 고성이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죠. 내가 나한테 훈계하러 왔어? 우진이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 아파. 간 이식 후유증이야. 나 곧 추를지도 몰라. 이제 숨길 힘도 없어. 고성이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는데 말이 안 나왔죠. 우진이는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나한테 돈 얘기 꺼내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난 돈 안 줘. 대신 엄마가 여기서 멈추길 바래.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 카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텔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요.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밤새 켜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몇 개 쌓여 있었죠. 그걸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먼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접수됐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소송만 이기면 된다고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문TV였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원본 나간 뒤로 우리 쪽도 허위 주장 공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입금 받은 1억 지금 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한번 눌렀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조회수는 약속대로 나왔잖아. 약속은 사실일 때만 유효합니다. 지금은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소송 솔직히 말하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회장실 원본 영상이요. 사모님 진술이랑 너무 많이 다릅니다.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그걸로 사모님 신빙성부터 깨려고 할 겁니다. 고성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혼 말고 내 건물에 걸린 근저당부터 풀어요.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그 근저당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이 정상 절차로 잡은 겁니다. 이건 싸워볼 거리도 아닙니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소리만 난 거였죠. 변호사님도 이제 날 못 믿겠다는 거야? 회장실 원본 보고 나서 솔직히 신뢰가 많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벽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돈도, 소송도, 여론도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정확히 느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걸요. 그때 우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던 손, 나 곧 줄을지도 몰라. 그 말이 다시 귀에 꽂혔죠.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길 방법이 아니라 살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길 방법이 아니라 살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였죠. 박진서. 고성이는 침대 끝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입술만 몇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성이는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사문TV가 등을 돌려도, 변호사가 손을 놔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그런데 우진이는 달랐습니다. 우진이 앞에서는 계산이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니까 빈자리에 현실이 들어왔죠.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한번 적셨는데요. 화장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보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코트만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고요. 로비로 내려오자 모텔 프런트 직원이 힐끗 봤습니다. 고성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슈조이 본사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자 고성이는 창밖만 봤습니다. 휴대폰은 들지 않았고요. 다른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만 남겨두고 그걸 계속 갈아 끼웠습니다. 우진이만 살려달라고. 그것만.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내리자마자 경비를 지나치려 했는데요. 직원이 막아서자 고성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고성이를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고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가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고성이는 회장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요. 고성이 발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들어와. 고성이는 문고리를 잡았고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고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또 뭘 하려고 왔지? 고성이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먼저 막혔고요. 박진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을 보자 버티던 게 한 번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이 딱 소리 났습니다.
고성이는 무릎을 붙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고요. 그저 내려다봤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밑바닥으로 가라고 하면 갈게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만족하든 다 할게요. 고성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멈추지 않았죠. 대신 우진이만 살려줘요. 우진이 간이식 후유증이에요.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박진석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나가자 표정은 다시 정리됐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떨렸죠. 부탁할 데가 없어요. 나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나한테 벌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요. 고성이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근데 우진이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회장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얘기? 어떻게 알았지? 고성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고요. 우진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박진석이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고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앞까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지금부터는 거짓말을 한 번만 더 해도 끝이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거짓말 안 할게요. 우진이만 살려줘요. 고성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은 그대로였고요. 이번에는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믿고 우진이를 살릴까요? 우진이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